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슬슬 조금 이제 기다리시죠, 여러분들.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의 착각일 수도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가격이 빠지니까 영상 송출을 하지 않나? 이런 분들 계시죠. 하지만 가격이 빠질 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그 누군가는 한숨을 쉬지만 그 누군가는 줍줍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염없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27,000불과 29,000불 사이를 횡보하게 되면 괜찮다, 건조다, 건조,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RSI 지표도 거의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7,500불 정도 하네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570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4자, 5자는 사지 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XRP가 1달러 정도 갔을 때 그때 사세요. 1,300원 정도 하겠네요.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승을 목격하고 그때 매수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불안하다, 항상 그런 생각들 하시죠. 충분히 상승하는 거 보고 그때 타야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28,800불 그 위에서 사시면 촌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 구간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BTC가 지금 바닥이다, BTC가 지금 가격이 매우 괜찮다, 그거는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28,800불 가기 전까지는 조금씩 사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요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17,500불, 18,500불, 19,500불도 불안한 자리다, 그때는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고,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나요? 22,800불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떨어지는 17,500불보다 상승하는 22,800불 자리가 굉장히 더 안정적이다. 계속해서 빨간불만 보고 싶으시면 22,800불부터 매수를 하셔라. 그런 거 있잖아요. 17,500불은 11,000불도 갈 수 있는데 22,800불은 더 빠지기가 힘든 자리다. 세이프티, 아주 안전 구간이다. 그래서 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편안하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를 보니까 비트코인 계열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간만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SV까지 31%, 9%, 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BTC 유출, 그리고 요 기사 보이시죠? 바이든이 직접 비트코인 채굴장 세금 삥 뜯겠다 30%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사들 보면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삥 뜯을 데가 없어서, 세금 뺄 데가 없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에서 조차 삥을 뜯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은 대외적으로 그지 같은 멘트를 날리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의 해악이다, 악을 끼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사회의 악을 끼치고 있는 얘네들이 무언가요? 지금 참 답답합니다. 현대금융 회사들의 탐욕, 물욕, 욕망, 참 그지 같은 새끼들 다 놔두고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한 번 더 BTC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중들이, 사람들이 그들만의 집단 지성 리그가 생겨버렸어요. 마이너 리그가 아니라 뭐 거의 메이저 리그급 지식들을 갖고 있죠. 신지식인,
똑똑한 지식인, 스마트 인텔리전스일까요? 저희 팬딩 멤버십 방에서도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당장 유튜버를 해도 5만 구독자분들은 생길 것 같은 그런 지식 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팬딩 멤버십 방에 있는 그분들만 지식이 높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직접 바이든이 비트코인이 지금 사회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의 바람을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전라도 사투리 티나는 게 의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시라고 제발 좀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길래 앞으로는 의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의라고 발음하더라도 그냥 촌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나의 고향보다 나의 고향이 편한 것 같습니다. BTC 조금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어떤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인류는 진화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지키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세요. 지금까지 잘 믿고 지켜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고래들은, 금융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그것도 비트코인 XRP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이 매우 싫은 겁니다. 그냥 BTC를 다 던지길 원하죠.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이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기가 갈수록 힘든 그런 시대가 옵니다. 비트코인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대량 소유자가, 소유 국가가 어쩌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금융 무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겠습니까? 그들도 알겠죠. 봐보세요. 지금 시대에 제 구독자가 몇 명인데, 그리고 암호화폐를 매수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홀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꽤 큰 영향을 받겠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낱낱이 드러난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그지같은 민낯 보셨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큰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욕심, 탐욕,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빵빵 터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뱉어냈던, 프린팅했던 미국의 아무 의미 없는 6조 달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입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었던, 전 세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을 쓰게 하는 비트코인 채굴 행위가 사회의 악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지금은 27,000불과 29,000불을 횡보하면 안전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121선까지 떨어진다면 그 자리까지 가봤자 25,500불이다. 25,500불을 가게 된다면 거의 1분 만에 부지부식간에 27,500불을 다시 올라탈 겁니다. 25,500불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세력들이 줍줍을 노리고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에게 지금 사회의 악영향이 어떤 걸까요?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이런 혼란 속에서 은행 예금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파산 전에 충분히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을 하기 전에 전통 금융회사들 지금 좀 들여다봐라. 썩을 대로 썩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거의 한 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예금이 걱정되는 건 비단 지금
미국뿐일까요? 미국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넷 앨런도 대놓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 돈이 없다, 세계 경제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부채 한도를 또 늘려달라는 쌩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자체도 지금 금리를 저는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번 정도. 그리고 결국 5.5%를 맞출 겁니다.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시킨다는 정책은 어쩌면 더 큰 무리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리를 더 올리면 나타나는 또 전 세계적 민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을 비롯한 금융 세력들은 충분히 그거를 또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돈을 법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산을 했던 금융 기관들도 파산하기 직전에 보너스를 지급했다거나,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았던 세력들은 회사 주식을 다 던졌다거나 그런 것들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모든 뉴스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장에 30%의 세금을 때리겠다, 그리고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시민들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주려고 하는 악몽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중동 협약 기사가 떴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두바이 방문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아랍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된 입장을 칭찬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친화적인 환경과 그리고 견고한 고객 보호법을 갖춘 최초의 전용 암호화 규제 국가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영향력이 큰 암호화폐 유튜버 벤 암스트롱은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런 아랍 방문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 어쨌든 지금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SEC와 맞짱을 뜨고 있다. 충분히 SEC와의 관계가 그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들은 아랍으로 뜰 수도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플렛 고객의 20%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서서히 이동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특정 국가, 특정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거나 밴 때린다고 해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만 뒤처지는 국가, 왕따 당하는 국가, 그럴 지경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저는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존 지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대중의 생각, 그리고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을 그들은, 특정 세력들은, 그 누군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열공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슬슬 조금 이제 기다리시죠, 여러분들.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의 착각일 수도 있죠. 가격이 빠지니까 영상 송출을 하지 않나? 이런 분들 계시죠. 하지만 가격이 빠질 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은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그 누군가는 한숨을 쉬지만 그 누군가는 줍줍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염없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27,000불과 29,000불 사이를 횡보하게 되면 괜찮다, 건조다, 건조,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 RSI 지표도 거의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7,500불 정도 하네요.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570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4자, 5자는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요? XRP가 $1 정도 갔을 때 그때 사세요.
1,300원 정도 하겠네요.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상승을 목격하고 그때 매수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불안하다. 항상 그런 생각들 하시죠. 충분히 상승하는 것 보고 그때 타야겠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28,800불 그 위에서 사시면 촌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 구간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BTC가 지금 바닥이다. BTC가 지금 가격이 매우 괜찮다. 그거는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내가 사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28,800불 가기 전까지는 조금씩 사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요 라인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17,500불, 18,500불, 19,500불도 불안한 자리다. 그때는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고,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나요? 22,800불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떨어지는 17,500불보다 상승하는 22,800불 자리가 굉장히 더 안정적이다. 계속해서 빨간불만 보고 싶으시면 22,800불부터 매수를 하셔라. 그런 거 있잖아요. 17,500불은 11,000불도 갈 수 있는데 22,800불은 더 빠지기가 힘든 자리다. 세이프티, 아주 안전 구간이다. 그래서 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편안하게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를 보니까 비트코인 계열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간만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SV까지 31%, 9%, 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BTC 유출, 그리고 요 기사 보이시죠? 바이든이 직접 비트코인 채굴장 세금 삥 뜯겠다 30%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기사들 보면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삥 뜯을 데가 없어서, 세금 뺄 데가 없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에서 조차 삥을 뜯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들은 대외적으로 그지 같은 멘트를 날리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의 해악이다, 악을 끼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사회의 악을 끼치고 있는 얘네들이 무언가요? 지금 참 답답합니다. 현대금융 회사들의 탐욕, 물욕, 욕망, 참 그지 같은 새끼들 다 놔두고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한 번 더 BTC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시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중들이, 사람들이 그들만의 집단 지성 리그가 생겨버렸어요. 마이너 리그가 아니라 뭐 거의 메이저 리그급 지식들을 갖고 있죠. 신지식인, 똑똑한 지식인, 스마트 인텔리전스일까요? 저희 팬딩 멤버십 방에서도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지식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당장 유튜버를 해도 5만 구독자 분들은 생길 것 같은 그런 지식 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팬딩 멤버십 방에 있는 그분들만 지식이 높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직접 바이든이 비트코인이 지금 사회의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의 바람을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전라도 사투리 티나는 게 의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라고 하는데 의라고 하시라고 제발 좀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길래 앞으로는 의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의라고 발음하더라도 그냥 촌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나의 고향보다 나의 고향이 편한 것 같습니다. BTC 조금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어떤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인류는 진화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지키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세요. 지금까지 잘 믿고 지켜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고래들은, 금융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그것도 비트코인 XRP를 갖고 있는 그 상황이 매우 싫은 겁니다. 그냥 BTC를 다 던지길 원하죠.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이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기가 갈수록 힘든 그런 시대가 옵니다. 비트코인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 대량 소유 국가가 어쩌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금융 무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겠습니까? 그들도 알겠죠. 봐보세요. 지금 시대에 제 구독자가 몇 명인데, 그리고 암호화폐를 매수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암호화폐를 홀드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홀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꽤 큰 영향을 받겠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낱낱이 드러난 전통 금융 시스템의 그지같은 민낯 보셨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점점 더 큰 그들의 욕망, 그들의 욕심, 탐욕,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빵빵 터질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뱉어냈던, 프린팅했던 미국의 아무 의미 없는 6조 달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입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었던, 전 세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 기술을 만들고 이 기술을 쓰게 하는 비트코인 채굴 행위가 사회의 악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비트코인 지금은 27,000불과 29,000불을 횡보하면 안전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121선까지 떨어진다면 그 자리까지 가봤자 25,500불이다. 25,500불을 가게 된다면 거의 1분 만에 부지부식간에 27,500불을 다시 올라탈 겁니다. 25,500불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세력들이 줍줍을 노리고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에게 지금 사회의 악영향이 어떤 걸까요?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이런 혼란 속에서 은행 예금의 안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 파산 전에 충분히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드렸죠.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을 하기 전에 전통 금융회사들 지금 좀 들여다봐라. 썩을 대로 썩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거의 한 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예금이 걱정되는 건 비단 지금 미국뿐일까요? 미국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금융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넷 앨런도 대놓고 디폴트, 채무 불이행, 돈이 없다, 세계 경제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부채 한도를 또 늘려달라는 쌩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자체도 지금 금리를 저는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번 정도. 그리고 결국 5.5%를 맞출 겁니다.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시킨다는 정책은 어쩌면 더 큰 무리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리를 더 올리면 나타나는 또 전 세계적 민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롬 파월을 비롯한 금융 세력들은 충분히 그거를 또 역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돈을 법니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파산을 했던 금융 기관들도 파산하기 직전에 보너스를 지급했다거나,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았던 세력들은 회사 주식을 다 던졌다거나 그런 것들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모든
뉴스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장에 30%의 세금을 때리겠다.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주려고 하는 악몽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중동 협약 기사가 떴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두바이 방문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아랍의 암호화폐에 대한 발전된 입장을 칭찬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친화적인 환경과 그리고 견고한 고객 보호법을 갖춘 최초의 전용 암호화 규제 국가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영향력이 큰 암호화폐 유튜버 벤 암스트롱은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런 아랍 방문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 어쨌든 지금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SEC와 맞짱을 뜨고 있다. 충분히 SEC와의 관계가 그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들은 아랍으로 뜰 수도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플렛 고객의 20%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서서히 이동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특정 국가, 특정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거나 밴 때린다고 해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만 뒤처지는 국가, 왕따 당하는 국가, 그럴 지경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저는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존 지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대중의 생각 그리고 시장에 뿌려지는 데이터들을 그들은 특정 세력들은 그 누군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